바랍니다. 다음 손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마포 의뢰 손혜원입니다. 교육부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 오시기 전까지 2016년 1월까지 서울대 부총장 하셨죠? 아닙니다. 2015년 7월까지 했었습니다. 아, 7월까지입니까? 예. 작년 초. 그때 서울대의 그 시흥 캠퍼스 관련된 일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흥 캠퍼스는 당시 이장무 총장님부터 협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왜 학생들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반발이 됐던 이유는 이제 그 레지던스 칼리지라고 해서 이제 1학년을 이제 시흥의 캠퍼스에 전부 기숙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들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제 반대를 학교 측의 지금 대응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 측의 대응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는 그동안에 사실상 그 총학생회와 지속적으로 그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은 이제 총학생회장은 1년마다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를 누차 얘기하고 반복적인 어떤 그 설득이 필요를 했었던 부분이고 그것이 너무 지체가 지금 오늘 방송, 오늘 이 질의를 모든 학생들이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장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학교에서 학생들이 지금 지금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대 학생들이 또 이렇게 만만한 학생들 아니지 않습니까? 이대에서 미래 라이프 대학으로 해서 이제 총장실을 점거하고 하다가 결국은 총장을 내렸죠. 그것이 우리 국정농단 최순실 사건의 시작이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 학생들하고 서울대 측은 소통하지 않아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하나도 오지 않아요. 그 시흥 캠퍼스를 서울대에서 만들 때 거기에서 제가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정 전략은 어떻게 짤 것이며, 그쵸? 이 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계획은 정도는 갖고서는 이 일을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니었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용역 계약서 보고서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시흥 캠퍼스 조성 계획을 위한 건축 수립 용역 계약서. 일체 학생들하고 주고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반발을 하는데 더군다나 지난번에 그 물대포 쏜 거 아시죠? 여기 소화기를 발사하는 바람에 소화기가 아니고요. 물대포를 이 학교 측에서 학생들이 이제 소화기를 먼저 그 쐈고 가만히 있는데 소화기를 쐈을까요? 이거 영상 좀 보여줄래요? 뭐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학생들이 괜히 소화기를 쐈을까요? 근데 이 사건을요, 대학 본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행정이 이사를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보고를. 자기들이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반발을 해서 자기네가 물대포를 쐈다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3월 달에 초기에 3월 2일 날 제가 이 얘기를 시작했었습니다. 그 전에 예산 갖고도 한참 있었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 세월호가 올라오는 걸 보고 우리 도정환 의원께서 말씀하셨어요. 박근혜가 내려가니 세월호가 올라왔다. 제가 페이스북에 그 글을 올렸더니 세상에서 가장 슬픈 시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지금 상황이 그 3월 초의 상황이 아닙니다. 장관께서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는 해야 되거든요. 저나 장관님이나 다 마찬가지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3월 13일 날 이 대학신문이 저는 많은 분들이 서울대 없애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울대가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했던 일들이 여러 가지 보면 더 많은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이 여러분들 거기 계신 분들 거의 다 서울대 출신이 아니십니까? 그럼 대학 다닐 때 이 대학신문 알고 계시죠? 백지로 냈어요. 학생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국정농단이 있기 전이나 그 후나 똑같이 달라진 게 없어요, 서울대는. 그리고 여기서 학생들이 이
어떻게 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시흥으로 가려고 하느냐 했더니 학생처장이 뭐라고 하냐면요. 혹시 영상 있으면 좀 글 좀 올려주세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법에 의해서 국가가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저질러 놓으면 다 예산으로 하게 돼 있어. 이런 뜻의 메일을 아이들한테 보냈어요. 보십시오. 그럴듯한 얘기로 돼 있죠. 이게 뭐냐면 국가가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국가 예산은 우리가 저지르면 나오게 돼 있어. 저는 이 메일을 보면서 제가 그 예산에서 봤던 그 똑같은 상황을 여기서 느낄 수 있습니다. 법인을 해서 자기들이 자립률을 높인다고 해놓고는 결국은 예산은 계속 늘려가는 겁니다. 자기들 R&D 예산 다 받고 도네이션 다 받고 국가 예산 다 받고 등록금 다 받고 그리고 나아진 건 없어요. 학생들 한 사람 앞에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서울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런 얘기를 아이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느끼기에 뭘 느끼겠습니까? 학교는 누구의 것입니까? 총장의 겁니까? 나라의 겁니까? 동창의 겁니까? 국민의 겁니다. 예. 저는 지금 당장 학생들이 가장 주도권을 갖고 있는 가장 강한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배출이 되면서 점점 더 학교가 좋은 학생들에 의해서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저는 우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관께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서울대학교의 문제가 학교의 문제로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교육부가 직접 관여하는 것이 과연 오히려 혼란을 부추길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왜 혼란을 부추깁니까? 교육부가 나서는데. 네, 금방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대학 본부에 요청을 해서 더욱더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교육부는요. 예. 지금 교육부가 감당하는 그 모든 국립대학 중에서 서울대가 예산을 얼마 쓰는지 알고 계시죠. 그리고 서울대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학생들이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는데 이걸 모른 척하고 계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흥 캠퍼스 자체를 반대한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투명하게 공개를 해달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으며 어떤 운영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줘서 애들하고 학생들하고 소통을 해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왜 서로 다 각자의 이야기만 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물대포를 쏴놓고서는 행정부가 이사를 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보도자료를 내는 그 학교를 챙겨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 순천향대학교 이임순 교수 아시죠? 예, PPT 보실까요? 예, 최순실 게이트 의료농단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인데요. 이임순 교수는 1983년부터 35년간 순천향대 의대에 몸담아 왔죠. 이임순 교수는 최순실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정유라가 출산할 때 제주도까지 가서 진료 행위를 했습니다. 또 이임순 교수는 최 씨를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10년 이상 진료했다는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임순 교수가 우병우 장모 김장자 씨와 돈독한 사이죠. 그래서 우병우 아이의 분만도 집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창석 전 서울대 병원장 국정조사 증언에 따르면 본인이 대통령 주치의가 된 데에는 평소 친분이 있던 이임순 교수의 추천이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었죠. 또 서창석 원장은 이임순 교수로부터 청탁 전화를 받았고 그래서 김영재, 박채윤 부부에게 사업 특혜를 제공했다고 진술한 바도 있습니다. 이임순 교수 박근혜 정권 의료계의 숨은 실세였죠. 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이후 순천향대 재정지원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45억 2천만 원이었던 것이 2014년 81억 원대, 2015년 93억 원대,
2016년에는 235억 5천만 원으로 4년간 5배 이상 급증을 했는데요. 같은 기간 대학 재정 지원 예산 총액도 늘었죠. 그런데 그건 1.6배 정도입니다. 재정 지원액 순위를 보면요. 순천향대가 2013년 64위에서 2016년 9위로 수직 상승을 했고요. 이거는 국공립 때까지 합쳤을 때이고요. 사립대만 하면 5위입니다. 순천향대 위에 있는 대학은 성균관대, 고려대, 연세대, 영남대. 그렇죠. 어느 정도는 수긍할 수 있는 대학들이고요. 재정 지원액이라는 게 반드시 학생 수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죠. 근데 학생 수 측면에서 보니까 순천향대가 159개 사립대 중에서 37위입니다. 어쨌든 이 순천향대가 혜성처럼 등장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천향대 2016년에 왜 이렇게 급부상을 했나 보니까 프라임 사업에 선정되면서인데요. 2016년 한 해에 144억 8천만 원. 3년간은 444억 8천만 원이 지원 예정입니다. 2016년 프라임 사업 전체의 규모를 보니까 1950억 원인데요. 그중에서 이제 144억 8천이 순천향대로 간 거고, 프라임 선정 21개 대학 중에는 6위입니다. 그리고 이 순천향대가 충청 강원권에서 유일하게 대형 분야에 선정이 됐고요. 그거는 이제 권역별 안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은요. 제가 이제 순천향대 프라임 사업 계획서를 열람을 했는데 그 내용이 역시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상당 부분이 이임순 교수가 속해 있는 의료 관련 학과 지원에 편중이 되어 있는데요. 의료과학대 특성 분야인 웰리스학과 통섭형 실무 인재 양성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 어디서 줄였냐면 행정학과, 국어국문학과 이쪽 인문사회 계열에서 정원 감축하고 의료생명공학, 의료 IT공학을 늘렸고요. 그래서 모의병원 등 건물 신축에 55억 원, 의료과학대학 공간확정에 1억 8천만 원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장관님, 이 순천향대 재정지원 과정 한 점 의혹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순천향대학이 프라임 사업 하나 때문에 그게 대형 150억 규모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지원액 규모가 늘어난 것이고, 순천향대학만 보실 게 아니라 대형 사업이 선정된 다른 학교들도 그와 비슷하게 프라임 사업 하나로 인해서 근데 왜 하필이면은 이임순 교수가 있는 의료일까요? 그 부분 원래 순천향대학은 의과대학이 글쎄요. 그렇다고 보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프라임 사업이 워낙 또 감사도 받으면서 한 점 의혹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또 이제 오늘 이 결과 보고서를 보면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계속 질의가 된 내용이긴 하는데, 김상률 전 교육문화 수석의 압력으로 상명대 본교하고 이화여대 순위가 바뀐 거잖아요. 순위가 바뀐 게 아닙니다. 순위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이제 더 순위가 높은 상명대가 탈락하고 이대가 선정이 된 건데, 대학가에서는요, 김종 전 차관이 상명대 부총장에게 교수 채용 인사 청탁을 했고, 근데 상명대가 들어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보복성으로 프라임에서 탈락했다 이런 설이,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런 설은 대학가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거의 모든 사람이 아는 그런 설로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이 징계 요청을 했죠. 네 분에 대해서. 근데 지금 대학 정책실장이 중앙교육연수원장으로 이제 발령이 났죠. 근데 감사원 징계 요청은요, 중징계 중 정직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지금 1급 실장에서 2급 원장으로 갔으니까 강등이기는 하죠. 징계는 징계지만은 그건 경징계로 보이고요. 이렇게 그냥 손방망이 처벌하시는 거죠. 나머지 세 분은 어떻게 되나요? 처벌이 아니라 1급이 보호할 수 있는 고공단 고급 공무원이 보호할 수 있는 제일 한직이라고. 그러면 정직보다 한직인 중앙교육연수원장으로 간 게 더. 징계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교육연수원장으로는 취임하셨던데요? 아니요. 징계 요구가 있지만 그것이 징계 절차를 아직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령은 내셨잖아요. 발령은 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발령 조치를 했고, 실제로 징계량은
인사혁신처의 중앙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확정이 될 내용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당사자가 이의 신청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 해서 상당히 기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그런 인사 조치를 그럼 잠정적으로 거기 한직으로 보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인사혁신처랑 등등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거치면서 또 다시 조정하실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인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내려진 조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요청은 대개 시작하기 전에 것이야죠. 예, 그러면 의사진행 방안으로 자료 요청 것이십시오. 예, 저희가 그래서 순천향대 관련 자료들을 요구했는데요, 예저녁에. 근데 교육부는 대학 민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제출 또는 공개가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이 순천향대 재정지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자료 요청을 한 것인데 어떤 일개 대학의 영업비밀을 지킨다는 변명으로 교육부가 자료 제출 거부한 거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료 요청드립니다. 박근혜 정부 이후 순천향대가 이제 5개 사업에 재정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선정 당시 회의록 일체 제출해 주시고요. 심사 선정위원까지 제가 요청을 하고 싶지만은 그거는 또 대외비이고 저도 그 부분은 존중하고 싶으니까 그 회의록에서 그 심사위원들의 이름은 가리고 제출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당시 대학별 평가표, 그다음에 순천향대가 제출한 사업 결과 보고서, 이제 향후에 그러니까 현재까지 상황 중간 보고서까지라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제출해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랍니다. 다음 손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마포 의뢰 손혜원입니다. 교육부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 오시기 전까지 2016년 1월까지 서울대 부총장 하셨죠? 아닙니다. 2015년 7월까지 했었습니다. 아, 7월까지입니까? 작년 초. 그때 서울대의 그 시흥 캠퍼스 관련된 일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흥 캠퍼스는 당시 이장무 총장님부터 협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왜 학생들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반발이 됐던 이유는 이제 레지던스 칼리지라고 해서 이제 1학년을 이제 시흥의 캠퍼스에 전부 기숙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들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제 반대를 하기 학교 측의 지금 대응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 측의 대응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는 그동안에 사실상 총학생회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은 이제 총학생회장은 1년마다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를 누차 얘기하고 반복적인 어떤 설득이 필요를 했었던 부분이고 그것이 너무 지체가 지금 오늘 방송, 오늘 이 질의를 모든 학생들이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지금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대 학생들이 또 이렇게 만만한 학생들 아니지 않습니까? 이대에서 미래 라이프 대학으로 해서 이제 총장실을 점거하고 하다가 결국은 총장을 내렸죠. 그것이 우리 국정농단 최순실 사건의 시작이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 학생들하고 서울대 측은 소통하지 않아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하나도 오지 않아요. 시흥 캠퍼스를 서울대에서 만들 때 거기에서 제가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정 전략은 어떻게 짤 것이며, 그쵸? 이 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계획은 정도는 갖고서는 이 일을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니었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용역 계약서 보고서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시흥 캠퍼스 조성 계획을 위한 건축 수립 용역 계약서 일체 학생들하고 주고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반발을 하는데 더군다나 지난번에 물대포 쏜 거 아시죠? 여기 소화기를 발사하는 바람에 소화기가 아니고요. 물대포를 이 학교 측에서 학생들이 이제 소화기를 먼저
가만히 있는데 소화기를 쐈을까요? 이거 영상 좀 보여줄래요? 뭐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학생들이 괜히 소화기를 쐈을까요? 근데 이 사건을요, 대학 본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행정이 이사를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보고를. 자기들이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반발을 해서 자기네가 물대포를 쐈다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3월 달에 초기에 3월 2일 날 제가 이 얘기를 시작했었습니다. 그 전에 예상 갖고도 한참 있었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 세월호가 올라오는 걸 보고 우리 도정환 의원께서 말씀하셨어요. 박근혜가 내려가니 세월호가 올라왔다. 제가 페이스북에 그 글을 올렸더니 세상에서 가장 슬픈 시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지금 상황이 그 3월 초의 상황이 아닙니다. 장관께서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는 해야 되거든요. 저나 장관님이나 다 마찬가지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3월 13일 날 이 대학신문이 저는 많은 분들이 서울대 없애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울대가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했던 일들이 여러 가지 보면 더 많은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이 여러분들 거기 계신 분들 거의 다 서울대 출신이 아니십니까? 그럼 대학 다닐 때 이 대학신문 알고 계시죠? 백지로 냈어요. 학생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국정농단이 있기 전이나 그 후나 똑같이 달라진 게 없어요, 서울대는. 그리고 여기서 학생들이 어떻게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시흥으로 가려고 하느냐 했더니 학생처장이 뭐라고 하냐면요. 혹시 영상 있으면 좀 글 좀 올려주세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법에 의해서 국가가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저질러 놓으면 다 예산으로 하게 돼 있어. 이런 뜻의 메일을 아이들한테 보냈어요. 보십시오. 그럴듯한 얘기로 돼 있죠. 이게 뭐냐면 국가가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국가 예산은 우리가 저지르면 나오게 돼 있어. 저는 이 메일을 보면서 제가 그 예산에서 봤던 그 똑같은 상황을 여기서 느낄 수 있습니다. 법인을 해서 자기들이 자립률을 높인다고 해놓고는 결국은